네, 다음은 건설기계 장비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장비란 일단 무엇일까요? 저희는 건설기계 장비를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기구와 그리고 차량계 건설기계 이 두 가지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는 이 차량을 사용하면서 이런 물건들을 양중하거나 사람들을 운반하는 지게차, 구매 운반차, 화물 자동차 등의 주행 장치를 구비한 하역 운반기계를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계 건설기계는 무엇일까요? 예, 건설법이나 아니면 시설법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자면은 아래 이 내용들이 될 거고요. 저희는 이런 하역 운반 기계와 건설 기계를 모두 건설기계 장비로 간주해서 안전 관리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설기계 장비 사용을 하기 전에는 그 일일 작업 전 점검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점검표 양식은 저희의 CSMS 웹사이트의 공사 양식 다운로드 탭에 있고요. 공사 양식 다운로드 탭의 일반 양식에 들어가시면은 장비 작업 시작 전 점검표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이 양식 다운로드 받아보시면은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굴삭기 외에도 다른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작업 전 점검표가 있으니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전 점검과 더불어서 저희가 필수로 있어야 되는 이 운전수에 대한 자격을 면허증으로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검사증이나 보험가입 증명서 등으로 이 작업 전에 이 건설기계 장비가 작업에 투입하기 적정한지를 사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대상들을 쭉 나열해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건설기계 장비 작업도 이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안전작업 허가서 작성한 당시에 이 작업계획서가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이 장비 재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장비가 이 작업에 투입하기 안전하다는 것을 했다는 것을 관리자가 확인했다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장비 재원이 어 제조사 혹은 모델 번호가 현장에 있는 건설기계 장비와 정말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도 선정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건설기계 장비 작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이 신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신호수는 차량계 운반기계, 건설기계 장비의 운전수와 수신호 등으로 상호 소통을 하면서 주변에 위험한 일들이 없게 하는 건데요. 즉, 건설기계 장비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변의 작업자 혹은 주변의 보행자 등이 이 건설기계 장비와 간섭이 돼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이 신호수는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결국에는 신호수는 이 건설기계 장비 운전수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즉, 운전원 시야의 확보 범위에 있어야겠죠. 운전원 시야 미확보 범위에 있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호수 역할은 이 작업 장소 주변의 사람이나 뭐 건물, 구조물 등이나 이런 것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근데 그러면 이 신호수가 이 작업을 통제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주변의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구조물들을 통제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 신호수는 이 신호수는 바로 이 운전수의 행동을 통제해야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니 건설기 장비가 멈춰야 된다. 주변에 구조물이 있으니 우회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를 말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 보행자분들은 어디로 지나가 주세요. 아니면 이 구조물 어디를 뭐 멈춰주거나 접어주세요. 이런 것들이 신호수의 주된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운전수와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신호수 본인 자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한 시야 미확보 범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여기 지금 덤프 트럭이 예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건설기 장비들이 시야가 미확보되어 있는 범위의 신호수와 간섭하여서 난 사고들이 신호수 본인이 겪은 사고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7.5 미터에서 10 미터 이상으로 이격을 해서 신호수 본인의 안전도 확보된 상태에서 운전원과 상호 소통 방법을 정하여 네, 업무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분야를 생각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중량물, 무거운 이제 물체들을 운반하거나 양중하기 위해서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중량물의 경우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고도 작업을 위한 건설 기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아래와 같이 흔히 스카이라고 불리는 차량 탑재형 고수 작업대, 렌탈이라 불리는 시소형 고수 작업대 등등이 있겠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건설기계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던 작업 전 점검이나 작업 계획서 작성과 함께 고소 작업에 대한 안전 수칙을 이행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 난간대 혹은 안전 벨트 착용에 대한 내용들도 이런 제재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 탑재형 고도 작업대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이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안전 검사 대상이 됩니다. 네. 이 안전 검사는 뭐 검사 점검 헷갈리는 용어일 수 있겠지만 안전 검사는 결국 법적인 안전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당일날에 작업 전 일일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그 안전 검사 대상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이런 그 차량 탑재형 고수 작업대들이 안전 검사를 받았는지 또한 안전 감독자분들, 관리 감독자분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안전 검사 미실시는 바로 과태료 건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탑재형은 아니지만 이런 그 시제형 보수 작업대도 저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가상생방지봉을 설치하는 거죠. 가상생방지봉은 지금 이 각 모서리에 60cm 이상 설치된 센서가 달려있는 봉인데요. 결국에는 이 작업자가 고수 작업대 난간과 위에 상부 구조물 사이에서 협착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한 네, 그 가상생방지봉이 설치된 경우 이런 그 구조물과 간섭될 시 바로 고수업대의 상승을 막아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동승방지봉을 60cm 이상으로 내 방향 전체 설치를 하는 것이 법적 기준이면서 저희 사내 기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제재 기준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수직형 과상등 방지봉 외에도 수평형 그 과상등 방지 장치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에 의해서는 수직형 과상승 방지봉을 설치하거나 수평형 과상승 이제 감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에 어떤 작업 구간이 가상생 방지용 몇 개를 해제하고 어쩔 수 없이 작업성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수평형 가상생 방지 장치는 높이 10cm 이상으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그런 경우에는 가상생 방지봉을 일부 접고해야 되는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평형 가상승 감지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 그 보수 작업대를 갖고 오셔라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지도 조언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상승되거나 상승 중이거나 하강 중이거나 혹은 상승된 상태에서는 이 고수 작업대를 앞뒤로 이동해 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 고수 작업대 사용하실 때 고인목을 착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고인목을 착용해서 브레이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상황이기 때문에 고인목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런 경사진 곳에서 렌탈을 사용하신다. 이런 그 시저용 보수 작업대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고인목을 설치하라고 말씀드리고 그 외의 상황들에는 필수로 두고 있지 않는다는 점도 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완전 하강 후 이동 그리고 이동 시에는 시동수를 배치해야 되죠. 네. 방금 이 건설 기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동 시엔 시동수 배치가 됩니다. 이동을 하지 않고 작업을 고수 작업대의 기능으로 작업을 하시는 중간에는 신호수가 그때 수정지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그 렌탈들이 이동을 한다. 이런 수평 이동을 한다라고 할 때는 네 시동수가 배치돼야 됩니다. 네. 차량 탑재형 보수 작업대에 대한 안전 수칙, 방금 안전 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차량 탑재형 보수 작업대의 안전 수칙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라바 콘들로 작업 지역 구역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이런 허용 중량들이 다 있습니다. 허용 중량 이상 탑승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가끔 가다가 이런 그 차량 탑재형 고수 작업대를 마치 양중기 쓰듯이 여기에 중량물들을 넣어서 여기에 중량물들을 넣어서 위로 계속 왔다 갔다 이동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용 중량을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 딛고 작업하는 고소 작업대의 기능이 있는 거지 중량물을 인양시키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런 그 장비가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하고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자재의 적치와 운반을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네, 금지 사항입니다. 네. 다음은 건설기계 중에서 중량물 작업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설기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량물 딱 그 단어만 풀이하고 보면은 그냥 무거운 물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무거운 물질이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5 이상의 물체를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해서 건상시키거나 이동한다. 그럼 이건 다 저희가 중량물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뭐 건설기계라 그러면은 지게차나 크레인 그런 건데 누가 그런 걸로 5 물체 들려고 누가 그렇게 건설기계 쓰냐라고 했을 때는 이 5는 인력도 포함됐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은 뒤에서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만 사용되는 중량물 작업도 있기 때문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량물 작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5 이상 물체가 대상이다. 하지만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지 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기계로 하역 운반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양중기, 크레인을 사용해서 이런 중량물들을 인양한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소적 업차, 이런 스카이를 사용해 가지고 중량물 이송 수단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카고 크레인, 생긴 건 비슷하게 생길 수 있지만 사실 다른 장비입니다. 네. 고수업장은 다르게 카고 크레인 끝에다가 사람이 탈 수 있는 바스켓을 달아 가지고 불법 개조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얘는 사실은 중량물용 건설기계인데 고수작업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불법 개조했다가 바스켓이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불법 개조한 설비들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중량물을 인양할 때는 이런 그 물체들이 흔들리지 않게 유도 로프들을 설치해야 되는 것도 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하역 운반 기계, 건설 기계들 중에 예시 중에 지게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법에서 요구하는 지게차의 안전장치들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안전벨트 사용 등의 작업 장치들을 밟으면 되겠습니다. 네. 건설기에 일하고 있으니 신호수 배치는 당연히 필수겠죠. 중량물을 인양할 때 기본적인 흡배지 장치, 건강방지 장치, 비상정지 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강방지 장치라고 한다는 것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와이어 로프들이 너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중량물들을 걸어서 위로 쭉 올라갈 건데 이런 건강방지 장치가 없다면은 이 잘못해서 이제 기계 오류로 과상승이 계속 되고 있을 때 이 안에서 체인들이 계속 맴돌아 가지고 결국 과부하가 돼서 중량물이 떨어질 수 있는 원은 이유가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방지 장치로 로프가 너무 감기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가 건강 방지 장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비상정지 장치는 저희가 다른 기계 설비에 있는 것들처럼 이제 정말 갑작스럽게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중량물들을 인양할 때는 저희가 와이어 로프나 슬링 벨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부적격한 와이어 로프나 늘어나거나 손상이 되어 있는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말 그대로 사람법에 있는 기준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 와이어 로프들에 대한 기준들이 있고 이 기준들을 충족해서 저희가 공도고 점검 때나 뭐 이제 그 장비를 사용하기 전 점검 때 이 기준에 맞게 점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와이어 로프뿐만 아니라 견인 로프나 혹은 후크의 마모 상태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중량물 건상 이동 시에는 그 방금 말씀드렸던 후케지 장치 등의 장치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건설기계 장비 중에서 굴삭기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런 안전핀들을 빼고 작업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꼽혀 있는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굴삭기를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울어 있는 작업 장소에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검토부서에 미리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검토부서에서도 그 작업 장소를 판단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검토부서에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지게차가 저희가 산내에 저희가 그 규정한 속도에 위반해서 운행한 경우도 저희가 지금 현장 지도의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게차, 특히 지게차 같이 그렇게 간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계 키 같은 것들을 탈거하지 않거나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들이 네 부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서 제가 키를 뽑지 않고 비운 사이에 다른 직원이 그 지게차에 탑승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있고 네 있다 보니 운전자 부재시 키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내 차량 이동 시에는 반드시 전조등을 켠 상태로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앞에 보시는 장면은 이제 트럭 덤프 트럭 같은 거를 사용할 때 좀 그 차량 정비를 위해서 캡을 앞으로 틸팅한 상태에서 중간에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보통 이 캡 틸팅을 한 상태에서 밑에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캡을 다시 내리시고 운행을 하시는데요. 캡을 틸팅하고 정비를 하다가 이 부위에서 캡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그 사망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내에서는 캡 틸팅해서 정비하는 작업들은 절대 금지하는 내용인 것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장비 운전자는 이런 안전보험 교육을 의무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정으로 받아야 되는 안전교육 중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 관리 감독자분들, 그 안전 감독자분들도 이런 운전수분들이 건설 장비 27종에 대한 운전자 안전보험 교육의 의무를 그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입니다. 앞에 이 양식을 보시면은 차량 외라고 써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건 건설 기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요. 인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건설 기계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그에 따른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쓰게 되는데 저희가 차량 외에 인력을 사용하거나 대차를 사용하는 그런 중량물 작업에 대해서도 이 양식으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5kg 이상이 되는 물체를 중량물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기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전기 작업은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기계 기구의 전로 설치, 이설,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전기 기구를 쓰게 돼 있고요. 전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활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활선 작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로를 차단하고 하는 작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기 작업 계획서도 법적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전기 작업이 이 전기 작업 계획서 작성 대상인지 네 보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지 전압이 50 볼트를 넘거나 전기 에너지가 250 볼트 암페어를 넘는 작업에 있어서는 전기공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것 또한 저희 안전작업허가 프로세스에 들어와야 되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기 작업을 할 때는 그 전기 기구에 대해서 충전부 접지를 실시해야 되고요. 충전부 덮개 또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기 작업을 할 때는 로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또라는 것은 전기 작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동화 설비를 진입할 때 엄청 잘 쓰이는 안전장치 중 하나인데요. 럭아웃, 태그아웃이라고 하는 영어 문구의 앞선 약자를 뜻합니다. 흔히 로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뭐 LOTO 로또라고 하면은 이런 자물쇠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제가 어떤 설비를 들어가거나 어떤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동을 끄고 그걸 다시 이동하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제가 갖고 있다면은 저 외에 다른 사람이 그 설비를 다시 가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에서 제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전기 작업 같은 경우에도 분전반에 로또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로또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또를 착용해야 되는 곳들이 어디라고 하면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전반에다가 로또를 설치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분전반에 이렇게 로또를 설치하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작업이 하는 중이라고 했을 때 이 열쇠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외에는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전로에서 다시 전기 차단이 해제되는 경우가 없게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분전반, 배전반 또는 변압기 접속기, 개폐기 등의 이런 전원을 차단하는 부분에 그 로또를 설치하고 태그를 달아야 됩니다. 이 외에도 로또를 사용하는 곳은 전기 작업뿐만 아니라 자동화 공정에도 로또를 실시하고 출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기계 기구 설비, 자동화 설비들 뭐 예를 들면 드롭 리프트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라인 내부에서도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서 작업을 할 때도 외부에 로또를 착용하고 한다면은 지금 안전 펜스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면은 안에 설비가 멈추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또를 설치하고 들어가면은 로또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그 장비가 다시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로또로 안전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반 조작부. 네. 앞서서는 안전 펜스에다가 설치를 한 내용이고 여기는 방금 제어반 조작부 판넬에다가 설치를 한 사진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전기 작업과 무관하지만 로또 설명을 드리는 김에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화학 설비, 이송 설비에도 로또를 설치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화학 물질이 이동하는 배관에 그 배관을 잠그고 배관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다른 작업자가 그 배관에 화학 물질이 다시 통할 수 있도록 연다면은 작업자가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화학물질 배관 부분에도 이러한 로또를 설치해서 로또를 설치한 사람 외에는 다시 이 화학물질을 통하게 할 수 없게 하는 내용들을 네 말씀드립니다. 즉 로또를 설치해야 되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기 작업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자동화 공정을 에 진입해야 되는 작업과 화학물질의 이송 설비의 배관 작업도 로또 설치 대상이라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차 내부 기준입니다. 결국 공사 업체분들은 빨간색 로또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보존부서나 생산부서는 그러니까 현대차 직영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른 색깔의 로또를 사용하고 있어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로또를 사용했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게 색깔별로 구분하고 있다는 내용이어서 공사 업체분들께서는 빨간색 로또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기 작업에 대한 안전 내용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전기 케이블들이 휘고 파손되면은 감전 위험도 있지만 저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화재 위험에도 이제 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전기 케이블에 대해서 전에 피복 파손 여부, 이런 콘센트에 대한 이런 피복 파손 부분도 안전감독자 분들께서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전기 작업 시에는 저희가 이렇게 충전부 적정 거리를 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 작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저희가 이 충전 전로의 전압에 따른 한계 거리를 전기 작업 계획서에서 같이 볼 수 있게 연락을 해 놨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 안전감독자분들이 여기까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하냐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현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리함 독자 혹은 저희가 전기 작업 계획서에 있는 전기 작업 그 유후 경력자 분들께서 이런 그 접근 한계 거리를 확인하셔야 되고 안전감독자께서는 관리감독자 혹은 소장 관장님께 전기 작업인데 이거 고압 전기 작업 같은데 이런 접근 한계 거리들 다 유지가 되고 있나요?"라고 확인하는 정도로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전 반대도 외암 접지 등이 다 시행이 돼야 되고요. 전기 작업을 하시는 업체분들께서는 이런 가설 분전반에 대한 이용 수칙도 반드시 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밀폐 공간 작업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밀폐 공간의 정의는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작업장에는 피트나 지하 피트 혹은 맨홀, 탱크, 정화조, 신전조, 집수조 등이 이 밀폐 공간 등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밀폐 공간이 어떤 곳이냐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법상에 나와 있지만 그 법상도 명확하게 이것이 밀폐 공간이다 아니다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는 밀폐 공간으로 등록된 공간들이 있고 저희가 그걸 밀폐 공간 관리번호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밀폐 공간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밀폐 공간으로 현재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저희가 이것은 우리의 시설 설비다 해서 밀폐 공간으로 추가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이 지금 내가 들어가는 공간이 밀폐 공간에 해당되냐 안 되냐는 역시 안전작업 허가를 발급하실 때 검토부서 혹은 주관부서, 운영부서와 다시 논의를 충분히 하신 뒤에 밀폐 공간 작업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밀폐 공간 앞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질식 위험 구간이라는 출입 금지 표지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보건 작업 수칙들이 있고 그 아래는 이게 어떤 밀폐 공간 관리 번호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밀폐 공간에서는 2인 1조 작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외부에 감시 인원을 배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밀폐 공간 내부의 산소 농도와 그리고 위의 유해가스 농도들을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밀폐 공간 작업 자가점검표라는 저희의 고유 양식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 자가점검표 양식을 보시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아래 부분에 지금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결과 등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작업 시작 인원과 출입 인원에 대한 기록 관리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들은 저희가 공사안전관리 어플을 사용하실 때도 동일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또한 밀폐 공간 작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 교육 일지에도 밀폐 공간 작업에 대한 교육 내용이 추가로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밀폐 공간 작업을 하실 때에는 긴급 구조를 위한 준비도 해 주셔야 됩니다. 밀폐 공간에서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용 구명줄도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무전기 등의 손수단도 확보해 주시고 구호 물품 그리고 호흡용 산소용기, 사고가 났을 때 사용해야 되는 이런 소음기 마스크 등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밀폐 공간 들어가기 전에 가스통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현장에서 가스통도 측정 자격이 없는 분이 가스통도 측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의 작업 제재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스농도 측정은 누가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그 자격이 완화가 됐습니다. 작년에 법 개정으로 완화가 돼서 아래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교육을 받은 자, 네, 그 사업주 의 관리 감독자에게 교육을 받은 자라면은 네, 그 밀폐 공간에 가스농도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밀폐 공간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서를 작성하게 된다면은 반드시 가스농도 측정자 자격에 대한 교환을 다운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업주 혹은 그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 감독자분께서 가스농도 측정자에 대해서 이런 자학 교육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되고요. 즉 가스농도 측정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교육을 내가 관리 감독자나 사업주한테 받았는지를 본인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가스농도 측정하시는 분께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사항이면서 이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업 전중 후로 밀폐 공간에 대해서 환기를 이런 배풍기를 이용해서 환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제 환기를 네,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스 농도 측정은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폐 공간 작업을 할 때는 자가점검표 상에다가 가스 농도 측정과 출입 인원, 시각을 쓰고 있지만 동시에 어플에도 명기를 해야 됩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 오늘 만약에 우리가 밀폐 공간 작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기들에 대해서도 명기를 해야 되고요. 그 공사가 진행 중에는 네. 네. 공사가 진행 중에는 공사 시간, 그리고 출입금지 표시 게시 여부, 그리고 화재 폭발 위험에 대한 조치, 기재 여부들을 통해서 밀폐 공간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출입 전 조치 사항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 중 조치 사항으로는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는 시각과 동시에 출입하는 인원, 시각 등에 대한 것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장 인원이 3 명인데 1 명밖에 퇴장 안 했다. 그럼 작업 종료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들어간 인원과 나간 인원들이 모두 숫자가 맞아야 공사 종료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 농도 측정은 매 2 시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2 시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1 시간 반마다 공사업체 감독자분께 알림이 갈 겁니다. 알림이 오면은 '아 가스 농도 측정을 해 가지고 기입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구나.'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허위로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1 시간 반마다 알림이 왔을 때 자동으로 그냥 가스 온도 측정 없이 어플에다가 수치만 기입하는 것들을 저희가 적발하게 된다면은 그것 또한 재직 규정에 갈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사가 종료가 끝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종료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타 작업들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해체 작업을 할 때 성면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면 같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지도 기관 등의 컨설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켜지지만 하지만 감독자분들께서도 업체 입장에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보양 조치 등의 현장 조치 사항들이 있겠고요. 그 외에도 성면 사전조사 결과서 혹은 작업 계획서 등으로 비치해야 되는 서류들이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굴토 작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굴토 작업 계획서를 통해서 안전하게 뭐 경사지나 혹은 평지에서 안전하게 굴토 작업이 실시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런 공원 사양들에 대해서 안전 감독자분들께서 다 판단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소장 반장님들과 한번 소통을 다시 하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구토 작업을 할 때 이런 경사지의 각도가 얼마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의 높이는 얼마가 돼야 된다는 것들은 다 그 구조사분들, 지도사분들이 그 감리를 통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저희는 이런 구조 작업을 할 때 주변에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붕괴 위험들이 조치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감독자분들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일한 내용이고요. 네. 저희가 많이 사용되는 설비들이지만 앞에서 언급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긴급 보험대 같은 경우에 방호 장치가 설치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바닥 페달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U자형 스위치들이 다 설치가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로 딱 봐도 뭐 공장 내부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축제함 내부에 인력이 탑승해서 이동하는 경우들은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건설기계 장비에서 말씀드렸던 지게차를 이용할 때 중량물 이동 시에 고정 상태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전도 방지 조치나 이런 체결 조치들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도 저희가 제재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작업 구분에 철거 작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철거 작업을 할 때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해체 작업, 철거 작업을 할 때는 법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작업 계획서 대상 명단에 있기 때문에 이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구조물들이 고정 상태가 불량한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이번 공사안전 감독자 교육에 대한 부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첫 번째로 공사안전 관리 일반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저희 전산 시스템, 마지막으로는 각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실태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영상으로 전달해 드린 부분들 외에도 PDF 교환에 있는 그런 세부 사항들, 그런 표에 있는 세부 제재 기준들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셔야 저희가 앞서 이제 곧 다가올 시험에서 네, 충분히 그런 질문들에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감독자 역할을 수행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이번에 시험 본 것 외에도 현장에서 지적받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단순히 현대자동차 지정부서가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먼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위험한 일이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 안전보건 의견 제한 청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요. 우수한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서 기여해 주신 거기 때문에 업체 차원에서의 상점도 부과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 마치겠고요. 교육 들어 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